엄마, 또 잠 못 주무셨어요? 벌써 일주일째인데. 커피 안 마시면 하루를 못 버티겠는데 어떡하라고. 마시면 밤새 뒤척이고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병원에서 커피 끊으라고 하셨잖아요. 위도 아프시고 두통도 심해지셔서. 그게 말처럼 쉬우냐? 커피 없으면 정신도 못 차리겠고 일도 못 하겠어.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죠? 50대 이후에 매일 마시는 그 커피가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곤할 때마다 찾는 커피 한 잔이 오히려 더 큰 피로를 부르고 위장을 상하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정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50대 이후 여러분의 몸에 커피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커피를 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돌아가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독의 신호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50대 이상 환자분들 중 70% 이상이 만성 피로, 위장 장애, 수면 문제를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드시고 계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2030 여성분들이 갑상선 관련된 기능 질환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저는 커피라고 봅니다.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한 잔 먹으면 하루에 2잔, 3잔이 기본이거든요. 그럼 이미 치사량입니다. 커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58세 박정수 씨는 10년간 매일 아침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작해서 하루에 4, 5잔씩 드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만성 피로와 불면증, 손떨림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상선 문제인 줄 알고 검사를 받으셨는데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완전히 끊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두통도 심하고 무기력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죠. 하지만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깊게 잠들 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후에 갑자기 무너지는 피로감도 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50대 이후에 커피가 더 문제가 될까요? 한의학에서는 기혈수, 즉 기운과 혈액, 수분이 우리 몸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50대가 됐을 때는 몸 안에 있는 기혈수가 다 부족해져서 몸이 고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로도 더 잘 느끼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몸이 버텨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커피를 통해서 피로를 더 급증시키고 있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마치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에 억지로 부스터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달릴 수 있지만 결국 엔진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커피 속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 우리 몸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증가해요. 이 물질이 뇌의 수용체에 붙으면 지금 내 몸이 엄청나게 피로하니까 이제 쉬어야 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피로함을 느끼니까 쉬고 싶어지고 그렇게 쉬면서 피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카페인이 들어오면 아데노신이 붙을 자리에 카페인이 먼저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 실제로는 피로가 쌓여 있는데도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화재 경보기를 꺼놓고 불이 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경고 신호만 차단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카페인에 중독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계속 카페인을 섭취하면 우리 뇌는 왜 아데노신을 많이 뿌렸는데도 수용체에서 피로 신호가 안 와? 하면서 아데노신 수용체가 적다고 판단해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수용체가 많으니 커피로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몸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단순히 기호식품에 중독된 게 아니라 몸의 구조 자체가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커피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를 자극해서 엄청나게 분비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기고 각종 호르몬계 질환이 나타나고 이게 더 나아가면 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커피를 매일 마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만성질환이 다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통, 불면은 이미 당연한 거고 신장 떨림, 손 떨림, 갑상선 등 호르몬계 질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저는 디카페인 커피만 마셔요라고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을 만들려면 카페인을 제거하는 용매를 사용하는데 이 성분이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는 용매와 비슷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는 우리는 이산화탄소로 추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화학 변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기를 때부터 이미 농약치고 수출해야 되니까 방부제 넣고 곰팡이 독소 생기고 이 상태에서 또 태우고 갈고 압축하고 산화되고 여기에 화학 처리까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물질은 인류가 몇천 년 동안도 안 먹어본 거예요. 라떼나 믹스커피는 어떨까요?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프림은 좋은 코코넛 오일에서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화유지라는 가공된 기름을 사용해요. 팜유가 최악의 기름인 것처럼 믹스커피에도 좋은 기름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설탕과 프림까지 해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나와요. 이게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거든요. 단백질이 당과 만나서 변성된 물질인데 이게 바로 커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피가 위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30분 이내에 위식도 괄약근이 이완되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게다가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같은 산성 성분들이 위 점막의 보호막을 말려버리면서 위산 분비는 2에서 2.5배 증가시켜요. 보호막은 사라지고 위산은 늘어나니까 위 점막이 직접적인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쓰림, 신물, 가슴 답답함, 기침 등의 역류 증상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차가운 음료는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체온이 내려가면 암세포가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몸이 안 좋은데 찬 커피를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커피를 드셔야 한다면 차라리 따뜻한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찬 것보다는 따뜻한 것, 믹스커피보다는 블랙커피가 순서상으로는 덜 나쁘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커피를 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3개월 정도는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두통, 무기력, 짜증 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만 넘기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오후에 갑자기 무너지는 피로감이 사라지고 밤에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커피 대신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저는 우리 전통차인 쌍화차를 추천드려요. 생긴 것도 커피랑 색깔이 비슷해서 뇌가 대체제로 인식하기 좋거든요. 몸에 나쁜 독소들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커피를 끊는 데 있어서 마시는 행위 자체를 대체할 수 있어요. 단, 카라멜 색소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건 피하시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성분으로 만든 것을 선택하세요. 곡차도 좋은 대안입니다. 현미차, 보리차 같은 곡차들은 몸에 온기를 주면서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둥글레차는 특히 좋은데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유자차도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좋고 달콤한 맛 때문에 커피에 대한 갈증도 어느 정도 달래줄 수 있어요.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 속의 자연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특히 배가 좋아요. 자극 없이 부드럽고 몸을 윤택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일의 당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연당은 정제당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들어있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커피를 끊기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2주만이라도 커피를 끊을 수 없다면 이미 카페인 중독입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제가 아예 평생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단 2주만 일단은 끊어보세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 만성비염이나 아토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소화불량이나 가슴 두근거림, 수족냉증 같은 증상이 있으실 때 영양제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커피부터 끊어보십시오. 그럼 그 돈도 아낄 수 있어요.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불면 진단을 받는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정말 늘었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커피를 엄청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잠은 못 자. 근데 커피는 손에서 못 끊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잠을 쉽게 못 들고 잠을 계속 깨고 자도 피곤하다는 증상이 있으시면 간 때문이라며 밀크시슬 같은 영양제를 드시지 마시고 커피부터 끊어보세요. 만성 두통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거든요. 그러면 카페인 약효가 떨어지면 두통이 오니까 또 커피를 찾게 되고 이 악순환을 끊으셔야 해요.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불면과 두통 이 두 가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커피부터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59세 이명자 여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3년간 만성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 3시까지 잠이 안 오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5시쯤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낮에는 계속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지끈지끈한 두통이 시작됐어요. 두통이 오면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셨는데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몇 시간 후엔 더 심한 두통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두통약도 먹고 수면제도 복용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하루 커피 섭취량을 물어보니 아침에 집에서 믹스커피 1잔, 점심 후 라떼 1잔, 오후 간식으로 라떼 1잔까지 총 3잔을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완전히 끊어보자고 권했는데 처음에는 원장님, 그럼 어떻게 하루를 버텨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설득해서 커피를 끊고 대신 따뜻한 쌍화차와 둥글레차로 대체하셨어요. 첫 주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두통이 더 심해지고 온몸이 나른했죠. 하지만 2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밤에 잠드는 시간이 30분 정도 빨라졌고 3주차에는 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원장님, 이렇게 푹 잘 수 있는 밤이 있다는 걸 까먹고 살았어요. 두통약도 일주일째 안 먹고 있어요 라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보다 더 진실된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셔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어려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과학적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하루에 마시던 커피를 하나씩 줄여보고 그 대신 따뜻한 곡차나 과일로 대체해 보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한 달 후, 2달 후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 없는 하루가 이렇게 상쾌하고 안정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완전 배출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단 하루는 꼭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식을 해서 완전 배출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시작을 사과, 당근, 양배추로 만든 착즙 주스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완전 배출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더욱 건강해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커피로 고생하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